네, 이어서 시민단체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야간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정을 이끈 변호사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박주민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경찰청 얘기는 좀 들어봤고요. 예. 집시법 시행령을 고쳐서 이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경찰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또 받아들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현행 기준도 굉장히 엄격한데 이것을 더 강화했기 때문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회 시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까? 집회 시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48시간 전까지 예. 해당 집회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다가 집회 신고를 넣어야 됩니다. 예. 집회 신고를 넣으면은 이제 원칙대로라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경찰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의 허가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군요. 예, 예. 예. 자, 과도한 집회 소음 때문에 집회가 있는 날이면 상당히 많은 민원 전화가 걸려오고요. 그래서 어떤 시민의 휴식권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 업체의 영업권에 지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집회 시위는 그 주변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가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나 그곳을 통행하려는 분들에게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 집회나 시위의 이 특성에 기인해서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주변 분들이 좀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소중한 권리인 집회나 시위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편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주요 그 선진국 앞서 경찰청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주도 말씀했고 프랑스, 독일도 말을 했는데 이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집회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 집회 소음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정말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또는 일본은 도마다 소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한 주나 한 도만을 예로 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소음 기준은 평상시 그곳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등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곳이 우리나라보다 평상시 생활소음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거나 수평적으로 비교하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벌도 말이죠.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처벌에 대해 처벌 기준이랄까요?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외국의 경우 이제 징역형까지 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찰청에서는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에 5분에 2차례씩 하다가 이번에 10분간 한 차례로 변경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기준 자체가 완화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이제 완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땐 보다 엄격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분간 2번 측정할 때는 2번 측정한 것에 대해서 평균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10분간 한 번 측정하게 됨으로써 한 번의 어떤 구간, 집회의 어떤 구간이 이제 집회 소음 기준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조용함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고 집회가 금지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완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엄격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리고요 자의적으로 소음 규제 기준 적용할 그럴 여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경찰 쪽에서는 했는데
어떤 자의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경찰이라는 존재는 이제 국가공무원, 특히 이제 중앙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 권력을 비판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 권력을 비판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그 소음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중앙 권력에 대해서 찬성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좀 느슨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 집회 93%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대략 7% 정도가 지금 소음 기준 위반했기 때문에 이 강화된 소음 규제 기준 적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경찰이 이런 보도 자료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들이 소음을 측정해서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통계 자체에 거짓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7%가 과연 적은 수치냐라는 질문을 먼저 좀 던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7%가 아닌 93%의 집회를 하더라도 소음 기준을 더 강화하고 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집회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방법을 선정한다고 할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규정 강화로 인해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방해를 받는 집회가 6, 7%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네. 과연 그것은 적은 수치냐? 이런 질문도 또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난 25일에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예.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다. 지금 평균 72데시벨 정도 나왔기 때문에 주간으로. 예. 그런 만여 명이 모인 집회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예. 소음 규제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까 방금 전에 경찰청 유윤상 경정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야간 집회라든지 또 야간 시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헌성을 다툴 때 경찰 쪽에서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아니, 해지고 나서 집회를 할 필요가 얼마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해지고 나서 집회를 할 필요성 또는 해야만 되는 어떤 절박함 등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경찰들 얘기로는 그게 다 소음 기준 낮춰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소음이 크게 나거나 아니면 10,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인 대규모 집회거나 이런 집회들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두 집회를 봤을 때 별 문제 없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집회가 몇 건 없을 거니까 괜찮다라는 어떤 발상은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어떤 시각이 굉장히 협소하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집시법 시행령 이거 정부가 어떻게 철회해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예. 헌법재판소 표현에 따르면 사실상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기본권인데요. 이런 기본권을 보다 이제 잘 보장하고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시행령은 그런 것보다는 생활의 이익이라는 다른 단순한 이익과의 어떤 단순 비교를 통해서 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또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그냥 집회를 주최하는 쪽 또는 참가하는 쪽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식으로 법과 어떤 법 집행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좀 폐지되거나 또는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에 헌법재판소가 야간 5개 집회 금지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까? 5개 시위. 5개 시위입니다. 시위죠, 예. 시위. 예. 예. 그런데 검찰, 경찰 내년 6월까지는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이다 보니까 새로운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까? 야간 시위의 경우에는 지금 12시가 넘으면 지난달에 난 판결에 보면요. 12시가 넘은 12시 이전의 시위에 대해서도 그 조항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났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12시 이전의 시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그걸 6개월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법원이나 또는 검찰의 어떤 그 태도와 법 집행 방식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